수영아 미안해. 두 문제 건너뛰었어. 나머지 다시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것도 제곱을 해야 되죠. 양변을 제곱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전개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분모를 뭐로 나눠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눌 겁니다. 근데 이런 샌드위치 정리 쓸 때는 사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낄 거거든. 어차피 이게 양이든 음이든 두 숫자 사이에 낄 거기 때문에 정확한 우칸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도 확인만 해본다면 이건 항상 0보다 크죠. 그치?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잖아요.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꼴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양수로 양변을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은 안 바뀌겠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끼고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낀 다음에 극한을 따져보니까 무한대로 가잖아요. 2차분의 2차니까 앞에 있는 계수 4. 얘도 4. 그래서 얘도 4에 수렴한다. 이 정답은 4가 된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 문제가 사실 질문이 많을 텐데 아마 손해 보기에는 아직 안 푼 사람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많은 활용 문제 중에 기껏 3문제만 질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거든? 3개는 질문이 아니고 나머지 싹 다 질문.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질문이 3개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다 안 푼 것 같아. 다시 풀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일단 나온 질문만 받아들일 테니까 182번 문제 그림이 중에서 일단 문제는 생략하고 그림 위주로 띄워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에 두 점을 잡았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t입니다. t제곱 t제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y는 x제곱. 네.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삼각형 PQR의 넓이 삼각형 PQ OPQ네. 네. 삼각형 OQ 뭐야? OPQ 그 넓이를 책에서는 FT라고 해놨죠. 근데 이거는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점 3개 나왔으면 이걸로 구하면 된다니까.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4t의 세제곱 빼기 외항의 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2t의 세제곱. 얘는 6t의 세제곱인데 이게 t가 지금 양수에 위치해 있죠. 1,3분의 위치하니까 어차피 이 값이 양수일 때니까 절대값을 빼고 약분을 시키면 3t의 세제곱 이렇게 ft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선분 QP의 y축과의 교점, y절편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분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고 그 직선의 방식에 y절편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잠깐 놔두고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여기 기울기 x의 증가량 3t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럼 y는 이게 지금 약분하면 마이너스 t가 나오죠. 마이너스 t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tx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제곱 잠깐만 0이 나올 리 없는데 x의 증가량 3t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순간 암산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죠. 됐지? 여기서 뭐 찾으라고 하냐면 GT를 이 직선의 y절편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t제곱이 y절편이에요. 그럼 다 끝났네요. 리미트 x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2ft 여기다가 2 곱하라는 얘기죠. 6t의 세제곱 플러스 1 다음에 여기다가 t 곱하면 tgt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 낮은 것들은 다 지우고 앞에 있는 거로 극한이 계산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별거 없어. 네가 질문해놓고 봐봐. 진짜 별거 없잖아. 그냥 구하라는 거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다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니까 근데 뭐 아무리 문자가 많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구하신 다음에 거기 맞게 문제를 잘 풀어가시면 돼요.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보나마나 못 푸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해도 사실은 반반이거든. 어떤 문제 지금처럼 생각보다 쉬워서 풀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생각처럼 어렵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 이제 해보자. 차근차근 조건을 분석하자. 해도 어려운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못 풀지. 그나마 반의 확률이라도 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다음 183번 여기도 그림을 이것도 문자가 복잡해서 그렇지 아마 네가 이게 문자가 아니고 숫자였다면 과연 얘를 못 풀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점의 위치가 a, a 플러스 a분의 1이지. 근데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아니 그냥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 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소값 잘못 얘기했어요. 원의 중심이 아니고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919 거죠. 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라면 이게 거리지. 여기 점이 있겠죠? 이 점에서 여기 점이 있겠죠?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일 겁니다. 근데 긋다 보니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이 직선과 가까운 최단거리와 가장 먼 최장거리를 각각 구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이거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그 L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해주면 여기서 반지름은 나와 있나요? 반지름이? 네, 안 나와 있네요. 구해야 되겠네요. 반지름을 더해주면 이게 최대거리가 되고 L에서 반지름 R을 빼주면 이게 최소거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네. 하나는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나머지 하나는 이 원의 반지름. 그럼 하나씩 구해봅시다. 첫 번째, L의 길이. L 길이는 그냥 배운 대로 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잖아. a, a 플러스 a분의 1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이 식이 꼭 함수가 아닌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거리 구합니다. L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 분의 이거 대입하죠? 살짝 대입해 봅시다. 2a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 3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인데 어차피 다 양수지. a가 양수니까 절대값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니? 이게 L이야. 뭐 굳이 유리화를 하자면 5분의 루트 5 가로 3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 이게 L이라고. 두 번째는 이번에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어디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반지름이 있지만 의미를 있게 긋는다면 이렇게 그으면 의미 있는 반지름이죠. 저 R은 뭔가요? 저 R은 해석이 a, a 플러스 a분의 1에서 x-y는 0까지는 y는 x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또 반지름 하나 더 계산하는 게 이 점과 직선의 거리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루트 2분의 대입하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됐니?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a분의 1의 절대값이 남지. 근데 마이너스 a분의 1의 절대값이면 그냥 a분의 1 아니야? 어차피 a가 양수니까. 절대값 아니 지금 음수잖아. 그럼 나올 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면 a분의 1이 되겠지. a분의 1 됐나요? 유리화 2분의 2
루트 2 곱하기 a분의 1. 이니까 이거 내양 외양 정리해보면 2a분의 루트 2. 이게 r이죠.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 뭐 계산하라고 그러냐면, d를 구하랍니다. d는 L 빼기 R.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을 싹 빼면 이게 가장 최단거리가, 여기가 최단거리가 된다. L이,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가 조금 문자형태로 나와 있어도 복잡 계산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5분의 루트 5 가로 3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 빼기 2a분의 루트 2 됐어? 통분하려면 10a로 통분해야 되지. 그럼 여기는 2a를 곱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전체 2a를 곱합니다. 그럼 2는 여기다 곱해주고 a는 안에다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2 루트 5 분배하면 6a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0a분의 얘는 5를 곱하면 되니까 5 루트 2. 괜찮아요? 목적 10a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겠죠? 여기다 이렇게 분배를 좀 해보면 12 루트 5a 제곱 그 다음은 중요하니? 그 다음 안 중요하잖아. 어차피 이거 문제를 보면 보나마나 뭐라 되냐면 극한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d잖아. 그렇지? 그러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에다 a를 곱해놨다고. 여기 a 제곱이 될 테고. 2차분 2차니까 d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괜히 이거 분배하고 막 d를 막 분배하고 하지 마. 여기만 계산하면 돼. 그럼 남은 건 여기가 극한값이 될 거 아니야. 2차분의 2차니까. 그럼 10분의 12 루트 5 약분하면 5분의 6 루트 5 이게 답일 거라고. 에이, 야, 잠깐만. 뭐가 왜 안 맞아? 어? 아, 여기다 이를, 자, 잠깐 보세요. 여기다 분배하면서 2는 여기다 곱하고, a는 안에다 분배한다고 그랬고, 이 3a 제곱이 갑자기 6a로 바뀌었네요. 무슨 미친 짓이죠? 2는 이제 바깥에 있잖아. a만 분배한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6a가 됩니다. 6. 여기가 6이 되는 거겠죠? 6. 약분하면, 네, 이렇게 되는 5분의 3 루트 5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워요?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 계산이 들어온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솔직히. 어렵다는 거는 네가 지금까지 쓰지 못했던 개념 혹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막 꼬아놨어. 그래서 개념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은 딱 하나야. 계산이 진짜 안 어렵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개념이 어려워서 이러면 접근을 못하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야. 그냥 오로지 계산이 지점을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하면 하면 되는 거지. 개념이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처음부터 포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약간 참을성을 가지고 문자가 귀찮고 지저분하네. 참고 해야지. 라고 이빨 꽉 깨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거지. 뭐야? 이거 눈 동그랗게 뜨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야. 아셨죠? 미리 지레짐작 겁먹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해가시면 됩니다. 187도 마찬가지야. 여기 쓰이고 있는 개념 중에 네가 모르는 건 없어. 문제 보세요, 이것도. 뭐가 필요한지만 찾으면 돼요. 일단 5의 길이, 그 다음에 선분 OP의 길이. OP는 여기는 점의 좌표를 지금 책에서 잡아뒀잖아. 더군다나 T, T제곱이라고. 선분 OP의 길이를 네가 못 구하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X좌표 T-0의 제곱, T제곱. Y좌표 T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T의 4제곱. 토한 다음에 루트.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려워요? 남은 5A만 찾으면 돼. 5A. 5A는 결론 이 직선에
y절편 찾으라는 얘기잖아. y절편까지 길이니까 y절편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y절편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한 점은 나와 있잖아. t, t제곱. 기울기만 찾으면 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선분 OP의 기울기에 선분 직선 L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다. 수직관계니까. 결론은 직선 L의 기울기는 앞에 있는 기울기의 역수의 그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럼 선분 OP의 기울기는 여기다 선분 OP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t분의 y의 증가량 t제곱 약분하면 t 나왔네. 그럼 기울기가. 그럼 지울게요.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곱하기 x-t. 자, 분배해주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이거 분배하면 플러스 1 나오죠. 이걸로 넘어오면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5a야. t제곱 플러스 1.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문제 마무리합시다. 문제 마무리. 구하라는 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5a-5p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5a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p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 요런 게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요런 게 좀 없으시다면 잠깐 뭐 하시면 되냐면 치환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t제곱을 x라고 둡시다.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제곱도 x도 t제곱인 x도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앞에 있는 게 x 플러스 1로 바뀌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로 바뀌죠. 많이 보던 꼴인데? 무슨 꼴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그렇지? 여기는 플러스 뒤로 빼면 안 된다. 이 자체를 지금 계산해야 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아니고 무한대 루트 무한대 2차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2차 그 꼴이잖아. 루트를 씌워. 앞에 거. 루트를 씌우고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 이거 극한구하는 거잖아요. 유리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x 앞에 있는 개수 2, x 앞에 있는 개수 1 둘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극한값은 2분의 1 됐어요? 보신 거와 같이 이게 네가 모르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몰라?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걸 네가 모르냐고. 전혀 모르는 게 없어. 기껏 새로 배운 거는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1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올해 들어와서 물론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하면 쉽다고 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걸 올해 처음 와서 배웠을 뿐이지 이걸 네가 모른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냥 겁내지 마시라고. 별거 아니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 정도 문제 겁을 내면 너 진짜 나중에 모의고사 4점이나 수능 4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손도 못 대. 이거는 그런 문제에 비하면 난이도가 저 밑에 있는 문제들이야. 상당히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 내신 시험도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야. 지금 소개한 세 개는 내신 시험에서 나와도 비교적 쉬운 형태의 극한 활용 문제인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 번 연습해서 이런 용기를. 천천히 이제 남아있는 질문하지 않은 남은 문제 중에 아마 내가 보기에 절반 정도는 좀 네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는 내용을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계산이 지적하는 것 동시에 개념도 이걸 어떻게 식을 만들지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식 만들기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절반 정도는 네가 겁내서 그렇지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에요. 지금처럼 충분히 간단하게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자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이해만 하시면 식 자체나 개념 자체, 쓰이는 개념 자체는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겁내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씩 접근하시고 203번 보세요. 네, 203번.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리미트 x가 9로 갈 때 fx가 2에 수렴하면 다음 극한은 12가 된다. 그러냐? 라고 물어봤죠. 이건 누가 봐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건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유리하지. 그럼 여기다가 미리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돼요. 어차피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분모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분모가 x-9가 나와요. 약분되잖아. 그치? 남은 거는 이게 필요해. f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얘랑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고 x에다 9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있죠? 리미트 x가 9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2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9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9니까 3이 되죠? 3 더하기 3, 6이 되네요. 2, 6, 12. 네,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값. 니은 fx가 이 구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부등식 성립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 지워졌네요? x가 1로 갈 때? 네.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라는 얘기잖아. x가 1로 갈 때. 그럼 얘 어디 수렴? 3의 수렴. 얘도 3의 수렴. 네. 3의 수렴한다.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아마 질문한 이유가 디귿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식으로 풀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이런 거는 발레를 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발레할 때 생각보다 이런 발레 잘 나온다고 그랬죠? 뭐 x와 x분의 1, 뭐 이런 발레들. 아니면 뭐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뭐 그런 발레들이 자주 쓰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fx, gx, hx 순으로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느낌이 이런 거거든. 아마 얘가 느낌상 샌드위치 정리니까 야 끼어 있겠지. 누구와 누구 사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끼어 있겠지. 근데 이 두 값이 보통 같게 나오잖아. 얘가 3? 뭐 예를 들어 그럼 얘도 3. 그런 얘기. 그럼 얘는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그동안 풀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3의 수렴, 얘도 3의 수렴, 3과 3의 수렴한 것들을 빼면 0에 수렴하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한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니? 라는 건데 얼핏 그런 느낌이야. 이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 본다면 양쪽에는 fx와 hx가 같은 값으로 수렴할 것 같고 그 같은 값을 빼면 0에 수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건데 이건 발레가 있어요. 많아 발레가. 대표적인 예가 fx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gx는 x 플러스 x분의 2야. hx는 x 플러스 x분의 3이야. 이거 아니고 딴 것도 되는데 이게 제일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럼 fx보다 gx가 크잖아. 똑같은 x인데 얘는 x분의 1이고 얘는 x분의 2고 얘는 x분의 3이잖아. 분자가 1, 분자가 2, 분자가 3. 분자 큰 게 큰 분수니까. 이런 순으로 커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hx에서 fx를 빼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란 얘기죠? 그렇지? 얘는 지워지고 x분의 2가 나와. 그럼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갖다 붙이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에 수렴하다. 맞지? 그렇잖아. x분의 2. x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 2. 그럼 0에 수렴하는 게 맞겠네요. 봐봐. 조건 두 개 다 맞았죠? 이게 참이 되고 이게 참이 되고
hx에서 fx를 뺀 값이 0에 수렴하면 여기까지 성립했죠. 가정을 만족했다는 뜻이야. 그럼 결론도 참이 되냐 물어봤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gx가 누구죠? 이거잖아요. x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0에 수렴한 얘는 0에 수렴하는데 얘는 무한대로 가서 죄송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에 수렴, 얘는 무한대로 발산. 이것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가 정답이 아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수렴할 때도 있어. 수렴할 때는 뭐야? 아까 같은 네가 생각했던 그런 얘들. 네가 생각했던 얘들 있잖아. 얘는 뭐 x분의 얘는 x-1분의 뭐 2x 플러스 1. 얘는 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얘 2의 수렴? 얘 2의 수렴. 그럼 가운데 있는 놈도 아마 2의 수렴. 그치?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얘 0의 수렴. 통분이 되면 아마 0의 수렴할 겁니다. 얘는 2차고 분모는 2차가 되고 분자는 1차가 되기 때문에 2의 수렴? 뭐 그러다 보면 가운데 있는 이 식을 적당히 맞춰 놓으면 얘도 수렴할 거야. 뭐 x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두면 되잖아. 그럼 얘도 2에 수렴하겠지. 근데 이걸 여기다 갖다 끼게 되면 어차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2에 수렴할 거야. 이런 걸 노리는 거라고. 약간 여러분의 사고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커져가고 양쪽에 낄 텐데 똑같은 함수, 똑같은 극한값을 빼는 거니까 0에 수렴할 테고 그럼 가운데 얘도 아마 2에 수렴할 테니까 얘도 수렴하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고의 수저가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역발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이런 얘들을 이런 발레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문제 풀고 나서 아 저런 발레가 있구나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식의 문장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런 합답형 문제 골라내는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전에 얼핏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런 거에서 이런 골라내는 문제, 가나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잦는데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 중에 이걸 외우는 애가 있었어요. 지가 잘 안 되니까 매번 할 때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은 자꾸 응용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순간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걸 왜 외워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바뀔 때마다 자꾸 헷갈린대. 근데 걔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아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극한 문제에서 내가 외워야 될 문장이 50개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기출되는 문제가 50개 문장이야. 그럼 내신도 뻔해.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올 수 있는 게 50개면 내신은 기껏해야 2, 30개밖에 안 나와요. 50개를 외우는 거야. 근데 그 50개 중에 걔가 50개를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한 35개나 40개 정도는 알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가 유도하거나 풀 문제를 풀어서 알 수 있는데 10개나 15개는 죽어도 모르겠는 거야. 자꾸. 할 때마다 헷갈리고 문장 좀 바뀌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10개, 15개 그냥 영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써서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와, 이 새끼는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됐어, 걔는. 잘 됐어. 좋은 대학 가서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래, 적극성, 자기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하는 노력, 끈질김, 악착 같은, 도끼, 이런 게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너는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발레? 아, 이런 발레가 있대. 까먹으면, 아, 그때 했었는데 까먹었구나. 다시 해야지. 너랑 지금 얘기했던 그 선배랑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잖아. 걔는 안 된다고 싹 다 외우고 있는 판에 너는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 알아지지 않아.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수학은. 해야 되는 거고, 자꾸 보고 익혀야지 느는 거지. 다음으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드렸던 이런 발레들도 그냥 넘기지 말라는 얘기라고. 한번 보고 익혀. 아,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이 당연히 저거를 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식을 만들어놨는데 설마 저런 게 진짜 참일까? 혹시 발레가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참처럼 보이는데 근데 어떤 문제는 당연히 참처럼 보이는데 참인 게 있어. 기억연이 그랬잖아. 당연히 참인 것처럼 보여. 이거 참이야. 근데 디귿처럼 약간 두 개 관계식의 그 상호 관계 있죠. 서로 보완 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믹스하면
당연히 참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참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꾸 보시고 자꾸 익히시고 유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런 발레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거나 더 나간다면 문장 자체를 기억하는 게 더 좋고 보면 아 이거 저번에 풀었었어. 이거는 참이 아니야. 발레가 존재해. 자 다음 문제는 1등급 7문제 남았네요. 5분 쉬었다 합시다. 18.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답니다. 방정식 fx는 0이 되는 두근 알파 베타를 두근 알파 베타로 할 때 두근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당함수죠? fx가 분모도 당함수, 분자도 당함수니까 일단 대입을 해봤어요. x값에 지금 x가 a로 가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a를 대입하게 되면 분모는 fa 플러스 0, 분자 fa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fa분의 fa인데 이건 1이잖아. 그치? 1과 3분, 5과 3, 5분의 3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대입해서 극한값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당함수 탐불에 당함수니까 대입했는데 fa분의 fa 1 나와야 돼 극한값이. 근데 5분의 3이잖아. 그럼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일반적 형태에서 이렇게 극한이 나오는 게 아니고 x가 a로 갈 때 여기는 분모가 0의 수렴하고 분자도 0의 수렴하는 0분의 0꼴인 거예요. 0분의 0꼴이다 보니까 극한값이 약분되고 1이 나온 게 아니고 0분의 0꼴을 계산하다 보니까 5분의 3이는 극한값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fx나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일단 절대 이게 약분하면 1 나오지 5분의 3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0분의 0이다 보니까 약분되고 그러니까 인수를 가지고 x-a 인수를 가지고 분자도 x-인수를 가지고 약분시키고 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극한값이 5분의 3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게 해석이 맞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모가 0의 수렴하고 분자가 0의 수렴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의 수렴하려면 fa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fx를 0 만드는 그 x값이 알파, 베타잖아. 따라서 a라는 값은 알파 아니면 베타라는 뜻이죠. 알파 아니면 베타 둘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첫 번째 그냥 x를 저 a를 알파 아니면 베타 할 테니까 그냥 알파라고 가정하자.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냥 알파라 가정하자. 그러면 저 식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a 대신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x 마이너스 알파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걸 거란 얘기예요. 근데 fx는 뭐를 인수로 갔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 겁니다. fx는 2차식이잖아. 근데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따라서 f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알파, 베타 근을 가질 거고 최고차항에서 1이 나오겠지. 다 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자,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살짝 빼봅시다. x가 a로 갈 때 이 a도 알파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 a가 어차피 알파로 두기로 했으니까 x가 a로 간다는 뜻은 x가 알파로 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파로 간다.
그럼 x-알파와 공통인수 빼내면 x-베타 플러스 1. 얘도 x-알파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x-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고 x-알파, x-알파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지웠겠죠. 그런 다음에 x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얘가 극한값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0분의 0꼴에서 x 마이너스 알파를 지고 남는 나머지 x 값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온 극한값 얘가 5분의 3. 근데 문제를 보니까 내가 구하는 값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값이. 쓰기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뭐 라지 x 뭐 이런 걸로 치환합시다. 그럼 라지 x 플러스 1분의 라지 x 마이너스 1 그게 5분의 3.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다 보면 5 라지 x 마이너스 5는 3 라지 x 플러스 3 넘어가면 2 라지 x의 값은 8. 따라서 라지 x의 값은 4. 그럼 이 라지 x의 절대값을 치우게 되면 여전히 4.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a를 집어넣으면 fa분의 fa. 야 그러면 1 나와야 되는데 왜 5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려면 꼭 꼴이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꼴은 아니니까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분모가 0, 분자도 0에 수렴한다. 분모든 분자든 0에 수렴하려면 fa가 0이 돼야 되고 fa가 0이라는 뜻은 이 a값은 주어지는 2차 방식의 두 개근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여야 된다. 알파도 괜찮고 베타도 괜찮아. 아무거나 그냥 알파라고 가정하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고 약분시키고 공통수음 끊은 다음에 약분시키고 뭐 정리했더니 마지막 의외로 쉽게 잘 정리되는 219번 역시나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 최고참계에서 1인 두 3참수 fx, gx가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렵더라고. 그러면 좀 쉽게 접근이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f1의 값이 0 f1이 0이라는 뜻은 3차 함수인데 개수가 1이잖아? 그럼 gx는 일단 x-1의 인수를 가졌고 그 다음에 적당히 2차식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차 개수가 1, 그 다음에 x-1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저렇게.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이 이게 x값 n으로 가죠. 밑에 식을 잘 보세요. 이게 뭐지? n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딱 4개입니다. 4개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집어넣어봐야 안다는 얘기잖아, 결국. 4가지 종류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n이 1일 때 리미트 n이 1이니까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0 n이 1이니까 두 번째 n이 2가 될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얘도 0 뒷게 0이 되니까 n이 3이 될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 n이 4일 때까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리미트 x 괜히 준 게 아니니까 4일 때 gx분의 fx 저기다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이거를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라는 건데 첫 번째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대충 알잖아?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잘 생각해봐. 분모가 0의 수렴하지? 그렇지? 분모가 0의 수렴하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에 수렴해야 되죠? 0에 수렴해야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 분자가 누구냐면 fx죠 지금. 그럼 fx가 x값 1일 때 0에 수렴한다는 뜻은 따라서 f1의 값이 0이니까 fx도 뭐를 인수로 가졌다는 뜻이죠?
x-1 하고 뒤에 이제 2차식이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 2차식을 그냥 쓰기 좀 귀찮으니까 hx라고 합시다. hx 이렇게. 어쨌든 fx가 1번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fx도 x-인수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좀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에는 2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분자를 잘 봐. 분자가 fx죠? 근데 fx가 x-1 곱하기 hx야. 잘 봐. 이렇게 약분되지. 그렇지? 근데 x에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얘는 더 이상 0이 되지 않겠지. 0이 되는 인수를 지원했잖아. 근데 x에 2를 집어넣어서 극한값이 0이 나온다는 뜻은 다시 hx 안에 x에다 2를 집어넣은 h가 0이 된다는 뜻은 다시 hx 안에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hx는 x-2의 인수를 가졌다. 자, 근데 이것도 여기도 보세요. 얘도 그래. 여기 좀 빠뜨렸는데 여기 뒤에 0 붙었었지. 그렇지? fx가 x-인수를 가졌지. 이해하니? fx가 x-인수를 가졌잖아. 그거다 집어넣을 거야? x-1분의 hx. 근데 이렇게 지워져? 분모가 0이 되지 않겠지? 그럼 x에 1 집어넣어서 h1이 0이 된다는 뜻은 hx는 다시 뭐의 인수를 가졌죠? x-인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x-c 뭐 이런 식으로 1차씩 있겠죠. hx는 2차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hx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fx는 x-의 제곱 x-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hx는 x-2에 여기도 x에다 2를 집어넣어 0 냈으니까 hx는 x-2의 인수를 또 가졌다는 뜻이니까 보나마나 c값이 저기는 c값이 2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fx는 x-의 제곱 x-2 이렇게 fx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감이 먼 듯해 지금 몇 명은 지금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 뭐가 훅 지나가니까 뭐지 저게? 뭐 갑자기 뭐가 막 나오는데? 자, 한 번은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 번은 빠르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gx가 이건 아까 가해서 알아냈지? 리미트 x가 1로 가자. 잘 들어라. 지금 뭐 감을 놓친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하지. 지금 알아들은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야. 두 번 설명 안 해. fx가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fx가 써졌는데 극한이 0이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분모가 0의 수렴하니까 당연히 분자도 0의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면 fx도 0이 된 f1도 분자도 0의 수렴할 테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도 0의 수렴한다는 뜻은 f1이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fx는 x-1의 인수를 가진 3차식이라는 얘기지. 이해했니? 여기 x-를 뽑아냈으니까 2차식이 남았을 텐데 그 2차식 그냥 쓰기 귀찮아서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hx라고 뒀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fx 대신에 저걸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fx 대신에 x-1 hx를 집어넣으면 얘랑 약분이 되고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지웠지. 근데 극한이 여전히 0이 나왔다는 뜻은 다시 분자인 hx가 0에 수렴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분모는 0이 아니어도 분자가 0에 수렴해야 극한값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h1의 값이 다시 0이 되는 거니까 hx는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2차식일 거라고. x-를 가졌는데 나머지 1차까지는 몰라서 그냥 x-c라는 거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fx를 통틀어서 쓰다 보니까 hx 자리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x-이 두 번 곱해지는 제곱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x-c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근데 C까지 여기서는 알아낼 수는 없다는 뜻이죠. C마저 구해낼 수는 없고, 이제 C는 밑에 있는 식에서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리미트 x가 이번엔 2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데, fx가 이걸로 정리됐잖아. x-1의 제곱, x-2. 그럼 x-1, x-1은 하나 지워졌지? 근데 얘가 지금 극한값이 0이 나왔잖아. 맞아요? 극한이 0이 나왔다는 뜻은 분자가 다시 0에 수렴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x-1에다 2를 집어넣어도 얘는 0이 안 되니까 따라서 x-c가 0이 되게 만드는 c값이 2였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hx가 x-1과 x-2로 돼 있어야, 여기는 hx가 이렇게 돼 있어야 결론 이게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야 x-1 하나를 지워내고 2를 대입해도 얘는 0이 안 되지만 얘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극한이 0이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를 찾아냈냐면 최종 fx의 모양을 찾아낸 겁니다. fx는 x-의 제곱, x-가 x-2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fx식이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부터는 이제 밑에 있는 gx를 구하기 위한 관계식이 두 개 필요해. 느낌이 있어야 될 거잖아. 아직 gx가 정리 안 됐어. 근데 gx에 보면 미정계수 두 개 있죠. 식도 두 개 있잖아. 뭔가 뻔한 느낌이 들어. 그럼 여기는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x-1의 제곱 x-2인데 얘는 극한이 2라고 돼 있잖아. 얘랑 하나 지워요. 그리고는 분모가 더 이상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분모는 9 플러스 3a 플러스 b분의 1, 걔가 2라. 죄송해요. 여기다 대입 안 했네요. 여기다 3 대입하면 2 이렇게 된다고. 여기 x-1의 제곱 중에 x-1 하나 지워지고 x-1이 하나 남았으니까 3 대입하면 여기는 2, 여기는 됐어요? 자, 그래서 분모를 지워내고 0이 이제 분모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x에 3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
x-1분의 이거 약분했다고 칩시다. 귀찮아지니까 약분했어.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1 하나, x-2 하나. 이 극한이 6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 분의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 그게 6이니까. 따라서 이제 분모에는 얘가 다시 1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다시 1. 이걸 연립하면 ab가 나온다고. 연립은 이거 하세요. 아셨죠? (221번) 문제. 자, 얘도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이거 사실 이거는 좀 할만해요. 앞에 있는 두 문제에 비해서 얘는 좀 할만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무한대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게 마이너스 11이라는 극한이 나오려면 분자에 있는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 2차식이 돼야 되죠. 그 2차식에서 10,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fx는 뒤에는 3차를 지워줘야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랑 지워지고 극한을 계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극한값이 나왔겠지. 그럼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 분모가 0의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의 수렴하는 꼴이니까 이거 뭐가 된다는 거죠? x값 1로 조립제법 된다는 뜻이야. 1, 마이너스 11, a, b. 여기 1 집어넣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게 0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 0.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10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b 값을 정리하기 중요한 거니까 b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나올 거예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있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거 x-로 인수분해 됐을 때고 이게 2차 1차 상수지. x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지워내고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10 걔가 극한값 마이너스 9. 그럼 여기서 a 값이 9해져?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 그럼 b 값이 9해지지. 됐니? 그런 패턴으로 a, b를 구해서 fx식을 정리하는 거야. 마지막 문제는 다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긴 한데 말했듯이 이렇게 풀게 되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 자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 로피탈을 이용해보면 나름 시간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마이너스 9. 로피탈은 0분의 0분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분모 미분 로피탈 쓰는 방법은 극한을 내부로 둔 상태에서 분모 미분 분자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a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9 나온다는 얘기지.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9. 그래서 a 값 구하면 나와. 됐니? 아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b값은 어떻게 구해요? b값은 여기서 이 계산이죠.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에 수렴한다. 분자도 0에 수렴한다. 그리고 1 집어넣으면 1-1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에 수렴한다. 이 a 값을 다 집어넣어. 그럼 b값이 나와. 그럼 이제 식이 완성됐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여기는 치환하는 거지. 이거는 보나마나 치환이잖아. x분의 1을 t라고 둔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0에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t분의 이게 ft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잖아? 집어넣으면 이게 분모가 지금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0에 수렴하지.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보나마나 상수 b는 0이 될 거야. 계산 안 해봐도. 예를 든다면, 이거 계산이 귀찮아서 그래. 예를 든다면 ft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뭐 6t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t로 다 묶이잖아. 그럼 t 하나씩 지우고 나면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얘 없어지고 극한값이 6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보라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A값 구하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이 0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낸 거라고. 이게 만약 t의 뒤에 상수가 붙잖아? 상수가 붙으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t로 약분이 안 되잖아. t로 약분이 안 되면 분모 0이 되는 걸 지울 수가 없잖아. 그럼 0꼴이 0꼴이 안 되기 때문에 극한이 안 나온다고. 보나마나 눈치채고 B는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셨죠? 계산 좀 귀찮아서 안 해드렸는데 그 정도는 계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풀이를 빨리 훅 지나갔지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왜 빨리 훅 지나갔냐면 오해하지 마. 내가 빨리 훅 지나간 이유는 지금 오늘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었기 때문이야. 여러 번 반복했고 로피탈로 아까 두 번이나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풀이는 원래 푸는 풀이와 로피탈을 동시에 같이 보여드려서 오늘 이 유형을 벌써 세 번째 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훅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훅 지나갔다 해서 뭐지? 이렇게 빨리 설명하시지 않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비슷한 유형이 반복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한 거고 사실 건너가고 싶었지만 이게 그래도 레벨 뭐죠? 1등급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기 뭐해서 풀어드리고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려고 좀 빨리 설명한 겁니다. 225번 보세요. 자, 이건 내용을 이해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그림이 일단 약간 무섭고 식도 약간 무섭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식이 맞나요? 안 맞네요. 다시 쓸게요.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fx분의 gx는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이건 맞네. 1에 좌극한일 때 fx-1 gx는 3. g2의 값을 구하랍니다. 얘네 둘러가지고. 자, 보세요. 이런 분수 나오면 먼저 쫄지 마. x 0으로 갈 때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0이라고 판단이 돼야 0분의 0꼴이지. 이 fx가 왜 0이야? 0의 우극한이잖아. fx가 이게 fx죠?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어디로 와요? 마이너스 1로 가잖아. 마이너스 1분의 g 0의 값이 1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g 0의 값은 그러면 gx가 2차함수잖아. 분모는 마이너스 1을 수렴했고 분자는 2차함수니까 직접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지 않습니까?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두 번째 보세요. x가 1의 좌극한이에요. x가 1의 좌극한이면 x-1은 어디로 가는 거죠? 0의 좌극한으로 가는 거 이해하세요? 1로 가면 0이잖아. 근데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은 거야. 그럼 값은 음인 거야. 0으로 가긴 가는데 값이 음이니까 0의 좌극한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봐봐. x가 1의 좌극한인 걸 굳이 우리가 구간으로 쓰게 되면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라고. 1보다 작은. 됐니? 그래서 x-1을 계산을 하잖아. 이렇게 되잖아. 1을 빼게 되면. 그럼 얘는 뭐예요? 0의 좌극한이라는 뜻이야. 0에 도달하지 못하는 0의 좌극한. 0보다 작은 쪽, 음수에서 오는 쪽이니까. 그럼 얘 0의 좌극한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수 f에서 0의 좌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함수 f에서 0의 좌극한 어디로 가죠? 1로 가네요. 앞에 건 1이야. 1 곱하기 다음 함수니까 직접 대입하죠. g1 그 값이 3. g1의 값은 3. g0의 값은 마이너스 1. 2차 함수 최고장 개수가 1.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모르미정 매수 2개 gx에 대한 관계식이 2개 대입해서 연립 방식. 그쵸?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이 극한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좀 잘해주면 그냥 기본 문제에 가까울 정도 아주 쉽습니다. 사관학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평가에서 보는 세계 시험이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경찰대 시험. 그 다음 사관학교 시험. 그 다음에 수능이에요. 그 평가에서 보는 세계 시험 중에 제일 쉬운 게 사실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보다 좀 더 높은 단계 높은 단계인 사관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됐다는 뜻은 얼핏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자, 다음 226번. 이거는 기호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 저번에 얼핏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무한대고 얘는 루트죠.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네, 나머지는 잘 보이네. 이렇게 이게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x라는 숫자는 가우스 x 플러스 h 꼴로 표현된다라고 했었는데 기억해요? 뭐 이런 거야. 2.4는 가우스 2.4 플러스 0.4 이런 표현이죠. 가우스 2.4는 2니까 2.4는 2 더하기 0.4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 그래서 결국 x라는 숫자는 정수와 이 h는 0보다 커나고 1보다 작은 어떤 양의 소수. 실제로는 아주 작은 양의 소수라는 개념을 쓰긴 쓰이는데 범위 자체는 저기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소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은 꼭 그런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소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0보다 커나왔지만 1보다 작은 양의 소수의 개념을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됐니? 잘 봐. 그러면 가우스 x는 전체 숫자 마이너스 소수 이런 개념이지. 아니? 그럼 만약에 네가 가우스 네모를 쓴다면 이거 뭐라 쓸 수 있어요? 네모 마이너스 h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쓰니? x제곱 플러스 4x의 가우스 x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h 그림을 이해하시겠어요? 집어넣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x제곱 플러스 4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많이 보던 글이네.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1차 함계수 4 빼기 1차 함계수 0 일어나는 극한값 이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라는 게 x가 무한대로 가면 사실 x가 무한대로 가면 x제곱 플러스 4x의 극한이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h의 극한이나 x가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같은 값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h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무한대에서 일정한 상수를 더한다고 해서 그 무한대가 달라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한으로 가게 되면 얘나 별 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니? 되시겠어요? (227번) 문제 그림을 위주로 뭐 구하는 문제냐면 이게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x, y의 극한을 구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런 비슷한 형,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를 많이 풀어온 게 보통은 이게 하나의 사다리꼴 모양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사다리꼴 문제가 나오면 보통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지 않나요? 그냥 그런 식으로 풀잖아. 근데 이왕 자르는 거 저렇게 자르면 그림 안에다가 또 그림 그려야 돼서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그 위치나 이 위치나 길이는 똑같으니까. 자르고 보니까 여기가 y-x죠. 여기는 1이고요. 맞아? 그럼 여기는 뭐예요? y 아니야? 이거 접었잖아. 접어서 갔잖아. 그렇지? 그럼 y가 그대로 접히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90도, 여기 90도, 이 길이 같으므로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겠죠.
그럼 이런 그림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죠? 피타고라스 쓰고 싶잖아. 직각삼각 나오면 본능적으로 피타고라스 아닌가요?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과 같다.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이 식을 y로 정리해봅시다.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나으니까. 얘가 1로 넘어가요. 2xy는 x제곱 플러스 1. 양변 y로 식을 정리하려면 2x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y는 2분의 x 플러스 2x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2x로 나눈 양변을 2x로 나눈 거예요. 네. 별 문제 없죠? 대입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2x분의 1 분배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 극한 구하는 거잖아요. x 0 대입하면 0이 수렴하겠죠. 따라서 극한값은 2분의 1 별거 없죠. 활용 문제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반쪽짜리 문제예요. 생긴 거는 좀 뭐 험악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는 문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개념을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자, 228번. 그래, 이거는 내가 좀 인정할게. 이거는 살짝 좀 어려워. 이 활용 문제는 단순히 일단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림만 일단 띄웁시다. 일단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만만치 않은 거 인정할게요. 얘는. 자, 해봅시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왼쪽에 있는 원이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 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은 중심이 1,0 반지름이 1짜리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P와 두 원의 교점인 Q를 지나가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에 R이라는 점을 둔 겁니다. X절편이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R 값이 여기는 이 큰 원의 지금 일단 보기에는 큰 원의 반지름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a, 0이라는 R 값도 점점 어느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지점에 거의 가까워지는 극한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x좌표가 어느 극한을 갖는지 그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나요? 점 Q의 좌표와 점 P의 좌표와 점 Q의 좌표와 점 R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좌표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P는 알 수 있어.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 원이니까 이게 0,R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니? 점 Q의 좌표는 여기서 살짝 짜증나 이제. 점 Q의 좌표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의 교점. 이 교점을 찾는 방법은 연립.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제곱. 얘랑 x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은 1. 얘를 연립한식을 빼시는 겁니다. 빼요. 지워지죠? 지워져요. 빼면 2x 마이너스 1은 r제곱 마이너스 1. 얘랑 지워지고 2x는 r제곱. 따라서 x는 2분의 r제곱. 점 Q의 x좌표를 알아냈다는 뜻이야. 2분의 r제곱이야. 그럼 점 Q의 y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대입해야지 뭐. 근데 밑에 있는 식구, 점 Q는 어차피 두 원을 동시에 지나는 점이니까 둘 다 대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4분의 r 4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넘깁니다.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제곱. 그럼 따라서 루트를 쓰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데 이 y좌표는 양수잖아. 음수는 아니겠지. 루트 앞에 음을 버려요. 그럼 양을 취하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제곱인데 이거 r제곱 묶을 수 있죠? 그치? 이거 통분하면 4분의 4r제곱이잖아.
루트 4분의 r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4-r의 제곱 이렇게 남겠네. 굳이 이렇게 묶은 이유가 뭐냐면 4도 제곱이고 r 제곱도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빼내면 2분의 r 루트 4-r 제곱. 이게 y좌표예요. 이 부분 지울게요. 이거 가릴 것 같아서 이거 좀 지워내면 2분의 r 루트 4-r 제곱 이렇게 돼요. 일단 계산도 좀 지저분하고요. 연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먼저. 그리고 점아래 좌표는 문제 나와 있다? a, 0이라고. a,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점화를 a, 0이라고 둡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a, 0이라고 볼게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어려워. 선생님도 이거 풀다 짜증이 났긴 했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선분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선분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되죠? X절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A값이 나와. 근데 이 두 점이 지금 딱 보신 거 알겠지만 점의 잡이 좀 불편하잖아. 루트를 끼고 있고 분수 형태로 나와 있고 이거를 얘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식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요. 또 다시 X가 0점으로 또 Y값을 Y의 0점으로 또 X값을 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좀 방법을 달리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다가 계산하면 지겨운데 다른 방법 없을까 했더니 이런 방법 어차피 A값만 찾으면 되잖아. 하다 보니까 직선상에 세 점이 놓인다는 게 이 문제에 지금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P, Q, R 선분 PQ의 기울기와 선분 PR의 기울기는 같다는 거죠. 물론 QR의 기울기도 같은데 QR을 이게 두 번 나오면 안 좋잖아. 최소한 한 번만 나오더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직선의 방식 구한다면 이럴 필요는 없더라는 얘기지. PQ의 기울기 구해. 그럼 PQ의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2분의 R 제곱 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R 루트 4-R 제곱의 R을 뺀 거. 이 기울기와 PR의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괜찮죠? 우린 이걸 풀 겁니다. 네, 이거를. 이 식이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뭘 원하냐면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리미트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 0에 A 값이 점점 어떤 값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A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지. R이 0으로 갈 때. 근데 R이 0으로 가잖아. 근데 관계식은 A야. 따라서 이 A가 R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R의 0집어넣어서 극한을 정할 거 아닙니까? 아, 이 식을 A로 정리하는 뜻이. 그런 의미네. 이 식을 A로 정리하는 뜻이네. 이게 좀 귀찮은 거죠. 이걸 계산하려니까. 일단 분모의 2, 여기는 분모의 2를 지웁시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R, 여기 R, 여기 R 하나 지워줘요. 그럼 좌변은 뭐가 남냐면 분모의 R이 남고 분자는 루트 4-R 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이게 A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분 가능하시겠어요? 아, 이거 잠깐 여기 2를 곱해야 돼요. 여기 2 이렇게 돼요. 여기 분모의 2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한 거야. 얘도 분자의 2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2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2를 곱해요. 그럼 이가 분배되면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여기 2가 분배되면서 2R이 남겠죠. 얘는 R제곱이 남고 얘는 루트가 남고 R 루트가 남고 근데 여기도 R제곱 R을 하나씩 지운 거예요. 여기는 얘가 남고 얘는 2R에 R이 하나 없어지니까 2가 남고 얘는 얘랑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고 R제곱에 R이 하나 없어지니까 이렇게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각선방향으로 곱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음을 양으로 바꾸고 여기를 양으로 바꾸고 여기를 음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호 정리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R제곱 이렇게 곱하면 A 가로 2 루트 4 R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 제곱. 됐습니까? 그냥 계산만 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여기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a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 제곱. r이 0집으로 가. 이게 분모 0으로 수렴해요. 분자도 0으로 수렴하죠. 0분의 0꼴이죠? 그렇지? 근데 루트가 있네? 유리요, 아직. 여기에다가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r 제곱. 얘도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r 제곱.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얘 분모 전개해보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r 제곱이 되죠. 얘랑 얘는 없어져요. r 제곱이 남아요. r 제곱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r 제곱. 얘랑 지워지고 이제 여기다 0 대입하면 2 플러스 루트 4 4의 극한값을 갖는다. 이거는 근데 중간에 계산도 좀 복잡하고 이 식을 또 A로 정리해야 되고 문제 자체에 이렇게 식이 이렇게 써져 있질 않아요. 이렇게 대놓고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A의 극한을 구하처럼 써져 있지 않고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 식도 지저분한데 그 문장을 해석해서 이 극한을 구한다는 걸 또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문제로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못 풀었다면 이건 좀 힘들겠구나 판단하기인데 앞에 풀었던 활용 문제 상당히 많은 것들은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질문 안 한, 아까 말했죠? 질문 안 한 이유는 다 풀어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질문 안 한 것 같지는 않아. 푼 사람들 아마 활용은 그냥 대부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기본 문제도 못 풀고 있는데 이제 내가 활용을 풀 수 있을까? 일단 건너뛰어. 딴 거부터 해. 그러다 보면 질문하라고 했더니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질문이 안 나온 거지. 근데 그나마 푼 사람들이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이제 생각해서 아마 나름 질문을 한 거라 활용이 좀 질문이 많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질문 안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번씩 그 도전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